야, 이병 강진혁. 내 눈엔 이 대대장이 친구로 보이냐? 박중령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강진혁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주변에 선 간부들은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고 진혁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어수숙한 말투, 굽은 어깨.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대의 고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을 향하던 진혁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박중령님, 방금 그 행동, 폭행 및 모욕죄로 체증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진혁은 품 안에서 빛나는 금색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쳐 쓰자 방금 전까지의 멍청한 이병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한 검사의 눈빛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부대에는 어떤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가장 높은 곳을 향한 처절한 심판.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정의를 응원하는 한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깊숙이 자리한 12사단 36연대 2대대. 높다란 위병소 차단기 앞에 군용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 얼굴이 발개진 신병 몇 명이 무거운 군장을 끌며 내렸죠. 그중 맨 끝에서 머뭇거리며 내리는 병사가 있었어요. 이름은 강진혁. 군장끈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반쯤 풀려 있었고 전투모는 귀 위로 삐딱하게 올라가 있었죠. 옆에 선 신병이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게 속삭였어요. 야, 군장끈 풀렸어. 빨리 매. 강진혁은 못 들은 척 시선을 땅에 고정한 채 천천히 앞으로 걸었어요. 연병장 한가운데 이소대 병장 최태준이 팔짱을 끼고 줄지어 선 신병들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눈매가 날카롭고 턱이 각진 최태준은 한 명 한 명 위아래로 살피다가 강진혁 앞에서 딱 걸음을 멈췄죠. 야, 너 군장이 왜 그 꼴이야? 강진혁이 눈을 껌뻑이며 최태준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관등 성명. 강진혁이 차렷 자세를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육군이. 이병강. 강진혁. 최태준이 코웃음을 치며 옆에 선 상병 오민재에게 고갯짓을 야, 들었냐? 자기 이름도 못 말하는 놈이 왔다. 오민재가 입꼬리를 비틀며 받아쳤어요. 완전 고문관이네요. 뒤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소대장 이중희가 팔짱을 낀 채 강진혁을 내려다봤어요. 혀를 한번 차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신교대에서 뭘 배웠어? 군장 결속도 못하고 관등 성명도 더듬고. 강진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귀가 빨개졌고 어깨가 안쪽으로 잔뜩 움츠러들었죠. 누가 봐도 주눅든 신병 그 자체였어요. 이중희가 뒤돌아서며 내뱉었어요. 저 친구 내무반 배치하고 오늘 군장 결속 5번 다시 해. 완벽하게 될 때까지. 최태준이 강진혁의 어깨를 툭 치며 비죽이 웃었어요. 고문관 따라와. 강진혁은 묵묵히 최태준의 뒤를 따랐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살짝 내려앉은 안경테 안쪽 작은 렌즈 하나가 햇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이고 있다는 걸. 내무반 안은 형광등 불빛 아래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강진혁이 배정받은 침대는 화장실 바로 옆. 냄새가 가장 심한 자리였죠. 군장을 내려놓자마자 최태준이 다가와 발판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어요. 짐 정리는 나중에 해. 지금은 내무반 구호부터 외워. 오민재가 종이 한 장을 강진혁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거 다 외울 때까지 앉지도 마. 알겠어. 강진혁이 종이를 받아들고 눈으로 훑었어요.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 구호 각계전투 요령. 선임 병사들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한 장 가득이었죠. 저녁 점호를 마친 뒤에도 강진혁은 내무반 한복판에 꼿꼿이 서서 종이를 들고 중얼거렸어요. 2시간이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호를 반복했죠. 최태준이 지나가다 멈추더니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몇 번이나 읽었어. 강진혁이 입술을 달싹이며 대답했어요. 25번입니다. 다시 해. 50번 채울 때까지. 강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종이를 들었어요. 발바닥이 뻐근하고 눈이 따가웠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밤 11시. 취침 점호가 끝나고 내무반 불이 꺼졌어요. 강진혁이 겨우 침대에 몸을 뉘는 순간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죠. 오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일어나. 야식 시간이야. 강진혁이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어요. 내무반 한쪽 구석 라면 봉지와 과자 봉지가 쌓여 있었어요. 선임 서너 명이 둘러앉아 전열기 위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죠. 최태준이 강진혁을 향해 손짓했어요. 앉아. 신병도 먹어야지. 강진혁이 자리에 앉아 오민재가 라면 한 봉을 집어 던졌어요. 먹기 싫어도 먹어. 안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구호 암기 이어서 해. 강진혁은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받았어요. 입안에 국물이 들어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한 숟가락씩 넘기면서 강진혁의 눈은 조용히 내무반 안을 돌았어요. 최태준의 얼굴, 오민재의 얼굴, 냄비 옆에서 낄낄거리는 상병 둘의 얼굴, 구석 침대에 돌아누워 이어폰을 꽂은 채 모른 척하는 분대장 박하사의 얼굴. 강진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안경을 살짝 고쳐 올렸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안경테 모서리 안쪽 렌즈가 형광등 불빛을 받으며 내무반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최태준이 라면을 후루룩 들이마시다 강진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문관 씹는 것도 느리네. 오민재가 피식 웃으며 덧붙였어요. 밥도 고문관식으로 먹나 봐요. 선임들이 낄낄거렸어요. 강진혁은 뺨이 발그레해진 채 고개를 더 숙이고 라면을 계속 먹었어요. 눈꼬리가 살짝 처졌고 입술을 꼭 깨물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해 보이던지 선임 하나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릴 정도였어요. 강진혁은 그렇게 첫날 밤을 버텼어요. 보급 창고 앞에 군용 트럭 한 대가 후진으로 바짝 붙었어요. 짐칸 덮개가 걷히자 골판지 상자들이 줄줄이 내려왔죠. 보급관 조원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수량을 확인하는 척 상자 위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어요. 강진혁은 청소 당번을 핑계로 창고 옆 담벼락에 빗자루를 세워두고 그 자리를 지켰죠. 조원사가 트럭 기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피복이 좀 많네요. 트럭 기사가 고개를 저으며 받아쳤어요. 뭐가 많아요. 지난번이랑 똑같은 수량이에요. 사인이나 해줘요. 조원사가 볼펜을 받아들고 서류에 서명하면서 또 한 번 주위를 살폈어요. 강진혁은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며 고개를 숙였죠. 조원사가 상자 하나를 발로 툭 차며 말했어요. 전투복 이거 사이즈 표기가 다 엉터리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기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위에서 오는 물건인데 내가 어떻게 해요. 불만 있으면 윗선에 하세요. 조원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대신 상자 한 켠을 손바닥으로 탁 두드렸죠. 안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강진혁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창고 벽면 쪽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어요. 안경테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고쳐 올렸죠. 렌즈가 조원사와 트럭 기사 그리고
상자에 찍힌 날짜 스티커를 차례로 훑었어요. 날짜 스티커에는 넉 달 전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날 저녁 식판에 오른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강진영 옆에 앉은 이재현이 코를 찡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진혁아, 이 깍두기 맛 이상하지 않아? 강진혁이 깍두기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잠시 씹다가 조용히 뱉었어요. 먹지 마. 그냥 밥만 먹어. 이재현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왜? 상한 거야. 강진혁은 대답 대신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재현이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왔죠. 그날 밤 강진혁은 경계 근무를 섰어요. 새벽 2시 부대 외곽 철책 옆 초소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시선을 정면에 고정하고 있을 때 부대 정문 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천천히 들어왔죠. 대대장 관용차였어요. 번호판 불빛까지 꺼진 채 정문 위병소를 그냥 통과했어요. 위병 하나가 거수 경례만 하고 차단기를 올렸죠. 차는 부대 담장 외곽을 따라 천천히 달리다가 정문에서 200m쯤 떨어진 지점에 멈췄어요. 잠시 후 담 너머 민간도로 쪽에서 불빛이 하나 깜빡였죠. 봉고 트럭 한 대였어요. 트럭에서 내린 남자가 큼직한 가방 2개를 들고 담장 옆으로 걸어왔어요. 관용차 뒷문이 열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군인 하나가 내렸죠. 두 사람이 담장 옆에서 가방을 주고받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트럭은 곧바로 불을 끄고 도로를 빠져나갔고 관용차는 다시 부대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죠. 강진혁은 초소벽에 등을 기댄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안경 렌즈가 어둠 속에서 차분히 그 장면 전체를 담아냈죠. 사흘 뒤 아침,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소대장 이중희가 내무반 문을 벌컥 열었어요. 전원 작업복으로 갈아입어. 10분 안에 집합. 최태준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어요. 소대장님, 오늘 훈련 일정이 없지 않았나요? 이중희가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어요.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 군말 말고 준비해. 강진혁은 이재현 옆에 앉아 전투화 끈을 묶으며 낮게 물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이재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도 몰라. 트럭 탄다던데. 이소대 병사 20명이 탑재된 트럭은 부대를 벗어나 산길을 30분쯤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2층짜리 건물이었죠. 아직 공사 중인 건물 주변으로 굵은 돌들이 쌓여 있었고 시멘트 포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최태준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공사판이야. 이중희가 뒤통수를 긁으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어요. 축대 작업이야. 돌 나르고 시멘트 개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오민재가 현장을 둘러보다 눈살을 찌푸렸어요. 소대장님, 저 위에 올라가서 돌 나르려면 안전장비는요? 이중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장비 없어도 돼. 높지도 않아. 다들 요령껏 해.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최태준이 먼저 삽을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둘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강진혁도 삽을 들고 축대 위로 올라갔어요. 발밑은 고르지 않은 흙더미였고 잡을 안전 손잡이 하나 없었죠. 옆에서 이재현이 무거운 돌을 두 팔로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강진혁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나눠서 들어. 혼자 들지 마. 이재현이 씩 웃으며 받아쳤어요. 괜찮아. 나 이래봬도 힘 좀 쓰거든. 강진혁은 더 말하지 않고 이재현의 발밑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흙이 무너지기 쉬운 가장자리 쪽이었죠. 강진혁은 자연스럽게 삽질하는 척하며 몸을 천천히 돌렸어요.
안경 렌즈가 작업 현장 전체를 훑었어요. 안전줄 하나 없이 3미터 높이 흙 비탈에서 돌을 나르는 병사들. 아래쪽 그늘에서 팔짱 끼고 서 있는 이중희. 그리고 건물 2층 유리창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남자의 실루엣. 강진혁은 삽을 다시 땅에 꽂으며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햇볕이 소나무 숲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병사들은 2시간째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며 지쳐가고 있었어요. 이재현이 커다란 돌덩이를 두 팔로 끌어안고 축대 비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발밑 흙이 경사진 탓에 걸음마다 미끄러웠어요. 강진혁이 아래쪽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소리쳤어요. 재현아, 거기 가장자리 밟지 마. 이재현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 거의 다 왔어. 그 순간이었어요. 이재현의 오른발 아래 흙이 뭉텅이째 떨어져 나갔어요. 균형을 잃은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돌덩이가 먼저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재현의 몸이 그 뒤를 따라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쿵!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이재현이 흙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강진혁이 삽을 내던지고 비탈을 뛰어내려갔어요. 재현아. 강진혁이 무릎을 꿇고 이재현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이재현의 눈이 반쯤 열린 채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이마 옆으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야, 누구 없어? 빨리 와.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이중희가 얼굴이 하얘진 채 뛰어왔어요. 이재현의 상태를 보자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최태준이 핸드폰을 꺼내 들다가 이중희를 바라봤어요. 소대장님, 여기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요? 이중희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내가 할게. 다들 뒤로 물러서. 강진혁은 이재현의 손을 꽉 잡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재현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군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어요. 들것에 실려가는 이재현의 얼굴은 흙투성이에 창백했어요. 강진혁이 구급차 문 앞까지 따라가다가 이중희에게 돌아섰어요. 소대장님, 국군병원으로 이송하는 거죠. 이중희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위에서 결정해. 위에서요. 강진혁이 한 발 다가서며 다시 물었어요. 지금 이중희님이 결정하면 안 돼요. 이중희가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병사, 지금 선임한테 따지는 거야. 물러서.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강진혁은 멀어지는 구급차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어요.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죠. 그날 저녁 대대장 집무실에서 불빛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박만수 중령이 책상 앞에 앉아 이중희를 마주보고 있었죠. 박 중령이 볼펜 뚜껑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고 경위서 다시 써. 이중희가 보고서를 들고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어떻게요? 훈련 중 본인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낙상. 이렇게 적어. 이중희가 보고서를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중령님, 현장에 병사들이 다 있었는데요. 박 중령이 볼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이중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중희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목격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박 중령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손을 뒤로 모으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죠. 목격자가 무슨 말을 해도 공식 보고서가 우선이야.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이중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고 방을 나갔죠.
복도에서 이중희와 엇갈린 박중령의 당번병이 들어오며 말했어요. 중령님, 사고 병사 보호자한테 연락은 어떻게 할까요? 박중령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대답했어요.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한다고 해. 자세한 건 병원에 문의하라고. 다음 날 오전 박중령이 국군병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환자복 차림으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침대에 누운 이재현 옆에서 강진혁이 의자를 당겨 앉아 있었죠. 박중령이 호탕하게 웃으며 들어섰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많이 다쳤어. 얼마나 아파? 이재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박중령을 올려다봤어요. 박중령이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으며 강진혁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고문관도 와 있었네. 동기니까 마음이 쓰였겠다. 강진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를 뒤로 밀고 박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죠. 중령님. 박중령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걱정 마. 치료는 다 해줄 테니까. 군이 병사 하나 못 챙기겠어. 강진혁의 두 발이 가지런히 모아졌어요. 허리가 곧게 펴지고 어깨가 뒤로 당겨졌죠. 더듬거리던 말투도 움츠러들던 어깨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오른손이 올라가 정확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어요. 병실 안공기가 바뀌었어요. 강진혁이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방부 검찰단 강진혁 대위입니다. 박중령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진혁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박중령 앞에 펼쳐 보였어요. 대한민국 국방부 문양 아래 계급과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박만수 중령님, 당신을 직권남용, 강제노역 지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중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어요.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가 탁자에서 기울어지며 사과 2개가 바닥으로 굴렀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국방부 검찰단 완장을 찬 수사관 둘이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이재현이 침대 위에서 눈을 크게 뜬고 강진혁을 바라봤어요. 강진혁은 신분증을 거두고 다시 한번 박중령을 바라봤어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만수 중령의 얼굴이 굳어있던 건 채 5초도 되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다 멈추더니 이내 싸늘하게 가라앉았죠. 박중령이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허리춤에 찬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중대, 나 대대장이다. 국군병원 2층 병실로 즉시 집결해. 강진혁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어요. 중령님, 무전기 내려놓으세요. 지금 체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박중령이 무전기를 내리지 않은 채 강진혁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체포? 좋아. 근거는? 강진혁이 파일 봉투를 꺼내 박중령 앞에 펼쳤어요. 지난 3주간 체증한 영상과 촬영본, 그리고 보급창고 출입 기록입니다. 박중령이 파일을 훑어보다 픽 웃었어요. 이병 신분으로 체증한 거 아니야. 위장 수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해. 그게 불법 체증이 아니면 뭔데? 강진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장관 결재를 받은 정식 암행 수사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 안에 있어요.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완전 군장을 갖춘 본부 중대원 6명이 쏟아져 들어왔죠. 선두에 선 헌병 중사가 강진혁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극상 행위자 강이병, 즉각 대동한다. 강진혁이 팔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나는 이병이 아닙니다. 국방부 검찰단 강진혁 대위예요. 헌병 중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신분 사칭까지. 간첩 혐의도 추가다. 함께 온 수사관 둘이
강진혁 앞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6대 2이었죠. 병실 안에서 밀고 당기는 소리가 났어요. 이재현이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이마를 감싸쥐었어요. 결국 강진혁의 두 팔이 뒤로 꺾였어요. 헌병 중사가 강진혁의 재킷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죠. 신분증, 파일 봉투, 그리고 안경. 안경을 집어드는 순간 강진혁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박중령이 안경을 헌병 중사 손에서 가져가 불빛 아래 들여다봤어요. 안경테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더듬더니 작은 렌즈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죠. 이게 다였구나. 박중령이 안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거 증거물로 압수해. 그리고 이자는 영창에 넣어. 강진혁이 붙잡힌 채 박중령을 바라봤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령님, 그 안경에 담긴 데이터는 이미 백업이 끝났습니다. 박중령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하지만 한 박자 뒤에 다시 비웃음이 돌아왔죠. 데이터 백업? 어디로? 지금 이 부대 안에서. 강진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대 영창은 행정동 건물 지하 끝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에 강진혁이 홀로 앉아 있었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않았지만 문 밖에 보초가 2명이었어요. 강진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부대 행정동 구조를 그려봤죠. 행정실, 김상사. 사흘 전 강진혁이 보급창고 근처에서 혼자 서류 봉투를 들고 걸어가는 김상사와 마주쳤을 때였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김상사가 강진혁 옆으로 바짝 붙더니 낮게 말했었죠. 강이병, 나한테 할 말 없어. 강진혁이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상사가 서류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나 눈 나쁜 줄 알아. 안경 고쳐 올리는 거 3번 봤거든. 매번 뭔가를 찍을 때마다. 강진혁이 잠시 김상사를 바라봤어요. 상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김상사가 복도 양쪽을 한 번씩 살피더니 서류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진혁 손에 쥐어줬어요. 대대장 결재가 찍힌 사적 공사동원 지시 문서였죠. 나는 이쪽이야. 그때의 기억이 영창 벽 앞에서 흐릿하게 되살아났어요. 강진혁은 눈을 떴어요. 행정실 안은 자정이 넘어서도 불이 켜져 있었죠. 김상사가 혼자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 안에는 낮에 헌병들이 행정실을 스쳐 지나갈 때 강진혁의 안경을 잠깐 내려뒀던 그 테이블 위치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죠. 헌병 중사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딱 3분 사이에 김상사가 안경을 집어 행정실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던 거예요. 압수 목록에는 안경 대신 유사한 크기의 일반 안경테가 올라가 있었죠. 김상사가 서랍을 열고 안경을 꺼냈어요. 안경테 모서리에 연결된 아주 가는 선을 손끝으로 더듬더니 노트북 옆면에 꽂았어요. 모니터에 파일 전송 창이 떴죠. 수신처는 국방부 검찰단 직통 서버였어요. 전송률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김상사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김상사가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서류 봉투로 가렸어요. 문이 반쯤 열리더니 야간 당직 하사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상사님, 이 시간에 왜 아직 계세요? 김상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월말 결산 맞춰야 해서요. 곧 나갈게요. 당직 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어요. 김상사가 봉투를 내리고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전송 완료. 김상사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안경을 서랍 안에 다시 넣고 서랍을 잠갔죠.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받아쳐. 다음 날 아침 6시였어요. 기상 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부대 정문 앞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났죠. 검은색 차량 4대가 일렬로 들어섰어요. 차 문이 열리자 국방부 마크가 새겨진 완장을 찬 헌병들이 줄줄이 내렸죠. 선두에 선 헌병대 수사관이 위병소 앞에서 서류를 펼쳐들었어요. 국방부 직할 헌병대다. 압수수색 영장 확인해. 위병이 굳은 얼굴로 차단기를 올렸어요. 차량들이 곧장 대대장 집무실 앞으로 향했죠. 막 잠자리에서 일어난 박중령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당번병이 황급히 문을 두드렸어요. 중령님, 헌병대가 들어왔습니다. 박중령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집무실 문 잠가. 이미 열려 있는데요. 박중령이 복도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헌병 수사관과 정면으로 마주쳤죠.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며 말했어요. 박만수 중령님, 집무실과 관사 전체 압수수색 실시합니다. 협조해 주세요. 박중령이 영장을 내려다보다 손을 내저었어요. 위에 확인하고 진행해. 내 선에서 허락 못해. 수사관이 영장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이미 확인됐습니다. 중령님은 그냥 옆에 계시면 됩니다. 헌병들이 집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이 열리고 파일 캐비닛이 뒤집어졌어요. 수사관 하나가 집무실 안쪽 벽장 문을 열었죠. 금고가 있었어요. 자물쇠가 달린 묵직한 금고였어요. 수사관이 박중령을 돌아봤어요. 번호 알려주세요. 박중령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수사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기술팀 들어와요. 금고가 열리는데 12분이 걸렸어요. 두꺼운 장부 2권과 현금 다발, 그리고 통장 3개가 나왔죠. 수사관이 장부를 펼쳐 훑어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뒤에 서 있던 동료에게 눈짓을 했죠. 장부 첫 장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부식 납품업체, 피복 납품업자, 공사 시공업자. 박중령이 받은 돈과 상납한 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죠. 박중령이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몸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당번병이 달려가 부축했어요. 박중령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수사관이 장부를 비닐백에 넣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중령님, 잠시 후 정식으로 통보드리겠습니다. 연병장의 오전 점호 시간이 됐어요. 소대별로 줄을 맞춰 선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부대 전체에 감돌았죠. 최태준이 앞줄에 서서 옆에 있는 오민재에게 낮게 말했어요. 야, 헌병대가 왜 온 거야? 오민재가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집무실 쪽에서 뭔가 나온 것 같던데. 그때 행정동 쪽 문이 열렸어요. 헌병 수사관 둘이 이중희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나왔죠. 이중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했어요. 줄을 선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졌어요. 최태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소대장님이 왜 저래? 이어서 본부 중대에서 헌병 중사가 나왔어요. 그 뒤로 어제 강진혁을 붙잡아 영창에 넣었던 본부 중대원 둘이 따라 나왔죠. 3사람 모두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요. 오민재가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저거 포승줄이잖아. 최태준이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행렬을 눈으로 쫓다가 굳어버렸어요. 행정동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검은 정복 차림의 사람이 나왔죠. 어깨에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어요. 얼굴은 고문강강 이병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랐죠. 등이 곧게 펴지고 발걸음이 연병장 바닥을 조용하고 확실하게 밟았어요. 강진혁이었어요. 최태준의 입이 반쯤 열렸어요. 줄 서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강진혁 쪽으로 시선을 모았어요. 웅성거림이 멈췄죠. 강진혁이 연병장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포승줄에 묶인 이중위, 헌병 중사, 본부 중대원들이 강진혁 앞을 지나갔어요. 이중위가 강진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강진혁은 이중위를 바라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중위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걷기 시작했죠. 최태준이 앞줄에서 한 발 나왔어요. 강진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최태준의 눈이 빠르게 깜빡였어요. 강진혁이 최태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발소리 하나하나가 연병장에 고요하게 울렸죠. 강진혁이 최태준 앞에 멈춰 섰어요. 최태준이 굳어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너, 대위라고. 강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태준을 천천히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뒤로 돌아섰죠. 옆에 서 있던 오민재가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수사관이 최태준에게 다가서며 말했어요. 가혹행위 관련 조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따라오세요. 최태준이 굳은 얼굴로 수사관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건데요. 수사관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었어요. 연병장에 서 있던 병사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행정동 창문 너머에서 김 상사가 연병장을 내려다봤어요.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강진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김 상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수수색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강진혁은 대대 인근 숙소에 임시로 자리를 잡고 수사팀과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금고에서 나온 장부 사본과 보급 창고 출입 기록, 야간 체증 영상 목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사관 윤중이가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대위님, 납품업체 쪽 계좌 추적도 거의 끝났어요. 박중령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확인만 되면 기소의견서 바로 올릴 수 있어요. 강진혁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사 현장 시공업체도 같이 엮어. 병사 동원 지시가 구두로만 내려갔으면 이중이 진술이 핵심이 될 거야. 그때 숙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헌병대 행정 담당 대위가 들어서더니 강진혁을 향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국방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진혁이 봉투를 받아 뜯었어요. 첫 줄을 읽다가 손이 멈췄죠. 윤중이가 눈치를 채고 물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강진혁이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수사팀 해체, 그리고 나는 보직 해임. 윤중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무슨, 지금 수사가 한창인데 해체라니요. 강진혁이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끝까지 읽었어요. 발령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군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과잉 수사. 현장 지휘 체계 문란. 강진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동자가 조용히 가라앉았죠. 서울 군단 사령부 3층 집무실이었어요. 오성훈 중장이 통유리창 앞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옆에서 참모장이 보고서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 중장이 손을 뒤로 모은 채 말했어요. 박중령 건은 어디까지 퍼졌어? 참모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언론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내부 수사선에서 막혀 있어요. 오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사팀 해체 처리는 오늘 오전 발령 났습니다.
오 중장이 유리창에 손을 짚으며 말했어요. 그 대위 강진혁이라고 했나? 나이가 어려. 27입니다. 오 중장이 낮게 웃었어요. 패기는 있어. 근데 패기만으로는 안 되지.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체증 영상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불법 체증이의 신청을 넣을 준비가 됐습니다. 오 중장이 유리창에서 손을 떼며 돌아섰어요. 네. 증거가 흔들리면 기소도 흔들려. 그날 저녁 강진혁은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는 어머니였죠. 진혁아, 집 앞에 차가 계속 서 있어. 아까부터 안 움직이거든. 강진혁이 전화기를 바짝 붙잡으며 말했어요. 몇 대야? 2대. 검은 차. 번호판은 잘 안 보이고. 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문 잠그고 밖에 나가지 마. 내가 처리할게. 무슨 일이야? 너 지금 어디 있어? 강진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곧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강진혁이 윤중이를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 계신 곳 주소 아는 사람 없어야 하는데 세고 있어. 윤중이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어요. 위에서 흘린 거 아닐까요? 강진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외투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죠. 나 없는 동안 수사 자료 전부 암호화해. 외부 서버에 분산 저장하고. 윤중이가 따라 일어서며 물었어요. 대위님은요? 어머니 댁 가봐야지. 강진혁이 숙소를 나섰어요. 이틀 뒤였어요. 국선 변호인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강진혁이 받았어요. 법원 담당 수사관의 목소리였죠. 대위님, 안경 체증 영상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강진혁이 조용히 물었어요. 어떤 문제요? 피의자 측에서 불법 체증이의 신청을 넣었어요. 법원이 검토에 들어간다고요. 영상 증거 전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강진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장관 결재받은 암행수사 근거는 이미 제출했잖아요. 피의자 측에서 그 결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류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강진혁이 눈을 감았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강진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중령의 금고에서 나온 장부, 이중희의 진술, 체증 영상. 그 3가지 중 영상이 빠지면 나머지 2가지만으로는 군단장까지 올라가는 윗선을 건드릴 수 없었죠. 강진혁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항목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플랜 B. 강진혁이 수첩을 닫으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전화를 걸자 2번 만에 연결됐죠. 상사님, 나예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김 상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진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못 꺼낸 게 하나 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 상사가 낮게 대답했죠. 군단 사령부 방문일지 말하는 거죠. 강진혁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날 주차장 블랙박스까지. 군단 사령부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 대행 업체가 있었어요. 사령부를 방문하는 민간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죠. 주차장 입구 위쪽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2대 달려 있었어요. 업체 사장 이름은 정덕배, 올해 62이었죠. 김 상사가 주차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덕배가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 상사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어요. 군 관련 민원건으로 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덕배가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무슨 날짜요? 지난달 열사흘이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정덕배가 낡은 컴퓨터 앞으로 몸을 당기며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그날 우리 주차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상사가 사무실 안을 한번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영상 먼저 보면 알겠죠. 화면에 날짜별 영상 목록이 떴어요. 정덕배가 해당 날짜를 클릭하자 주차장 입구 영상이 재생됐죠. 2시 40분. 군용 검은 세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군복 차림에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오성훈이었어요. 세단이 주차 구역으로 들어간 지 7분 뒤 민간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중년 남성이 내려 트렁크를 열었죠. 손잡이가 달린 검은 가방 2개를 꺼내 들고 세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세단 뒷문이 열리고 가방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는 빈손으로 돌아와 자기 차에 탔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정덕배가 화면을 멈추며 말했어요. 이거 뭔가 수상하네요. 김 상사가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으며 말했어요. 복사 좀 할게요. 정덕배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우리 주차장에서 이상한 일 생기면 나도 곤란해지니까. 영상이 USB에 담기는 동안 김 상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옷감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USB를 뽑아들고 주차장을 나선 김 상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대위님 있어요. 강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얼굴 나와요. 선명하게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 밤 움직입니다. 강진혁이 숙소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윤중이가 옆에서 케이블을 연결하며 말했어요. 라이브 송출 준비는 다 됐어요. 플랫폼 3곳 동시 연결이에요. 강진혁이 USB를 꽂으며 말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메일은 윤중이가 화면을 넘기며 대답했어요. 12곳 다 입력해놨어요. 영상 파일이랑 수사자료 요약본 첨부 완료고요. 강진혁이 영상 파일을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돌렸어요. 주차장 입구 카메라가 잡은 영상은 흔들림 없이 선명했죠. 오성훈의 얼굴, 가방을 건네는 남자의 얼굴, 세단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강진혁이 영상을 닫으며 말했어요. 송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앞에 자막 넣어요. 날짜, 장소, 등장인물 직책까지. 윤중이가 빠르게 타이핑하며 말했어요. 혹시 신변 보호 요청은요? 이거 올라가면 바로 타깃이 될 텐데요. 강진혁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미 타깃이에요. 집 앞에 감시 차량 붙은 지 사흘 됐잖아요. 윤중이가 손을 멈추고 강진혁을 바라봤어요. 강진혁이 윤중이를 보며 말했어요. 군 내부에서 막히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민한테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윤중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밤 10시 정각이었어요. 강진혁이 마우스 위에 손을 올렸어요. 보냅니다. 클릭 하나였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12곳에 메일이 동시에 발송됐어요. 제목은 이랬죠. 현역 군단장 뇌물수수 영상 및 수사자료 일체. 그와 동시에 플랫폼 3곳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됐어요. 영상 제목은 간결했어요. 대한민국 현역 중장이 돈 받는 장면입니다. 처음 5분 동안 시청자는 3명이었어요. 강진혁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윤중이가 숫자를 보다가 말했어요. 아직 별로 없는데요. 강진혁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기다려요. 10분이 지나자 시청자가 300명을 넘었어요. 20분이 지나자 채팅창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화면 옆 채팅 속도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들 만큼 빨라졌어요. 윤중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위님, 지금 10,000명 넘었어요. 강진혁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채팅창이 아닌 주차장 영상 화면을 바라봤죠. 가방을 받아드는 세단 뒷문이 천천히 닫히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강진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강진혁이 받았어요.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대위, 지금 당장 영상 내려. 강진혁이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세요? 누군지 알잖아. 강진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이미 국회에도 갔습니다. 내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윤중이가 강진혁을 바라봤어요. 강진혁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다시 바라봤어요. 시청자 수가 5만을 넘고 있었죠. 채팅창에서 같은 말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거 실화입니까? 강진혁이 모니터 앞에 두 팔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실화예요. 김 상사가 자기 방에서 핸드폰으로 라이브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시청자 수가 올라가는 숫자를 바라보며 김 상사가 입술을 꼭 다물었죠. 눈가가 붉어졌어요. 김 상사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라이브 영상이 올라간 지 사흘이 지났어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어요. 의원 12명이 국방부 장관을 불러 세우고 영상 속 인물이 오성훈 중장이 맞는지 확인을 요구했죠. 국방부 장관이 답변석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입술을 달싹이는 장면이 그대로 뉴스에 나갔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강진혁의 핸드폰에 국방부 검찰단장에게서 전화가 왔죠. 강 대위, 수사 재개 승인 났어. 오늘부로 보직 해임도 취소야. 강진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체증 영상 기각건은요. 법원에서 적법 수사로 재검토 들어갔어. 장관 결재 서류 원본 다시 제출했거든. 이번엔 막을 수 없어. 강진혁이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진혁이 윤중이를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해요. 이틀이 더 흘렀어요. 오성훈 중장이 서울 군단 사령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 헌병대에 연행됐어요. 현역 중장이 군복 차림으로 헌병 차량에 오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죠. 그 사진이 다음날 아침 신문 천면을 가득 채웠어요. 박만수 중령은 직권남용, 횡령, 강제노역 지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이 중위와 헌병 중사도 줄줄이 같은 자리에서 기소 통보를 받았죠. 방산업체 관계자와 납품업자들도 수사망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진혁은 그 모든 서류를 책상 위에서 한 장씩 확인하며 서명했어요.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놨죠. 윤중이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다 됐네요.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국군병원 병실이었어요. 강진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재현이 침대 위에 등을 세우고 앉아 있었어요. 머리 붕대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죠. 이재현이 강진혁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야, 너 진짜 대위였어. 강진혁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놀랐어. 이재현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놀랐냐고. 나 쓰러지던 날 내가 군장 끈도 못 묶는 고문관인 줄만 알았는데. 강진혁이 이재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많이 아팠지. 이재현이 웃음을 거두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처음엔 무서웠어. 눈 떴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강진혁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재현이 다시 강진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 진혁아. 나 이제 제대 안 해. 치료 끝나면 복귀할 거야. 강진혁이 눈썹을 올렸어요. 왜? 더러운 거 다 치운다며.
그럼 이제 살만한 부대 아니야. 강진혁이 잠시 이재현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소리 없이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죠. 그래. 살만해질 거야. 강진혁이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김 상사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죠. 강진혁이 다가가자 김 상사가 먼저 말했어요. 재현이 상태 어때요? 좋아요. 복귀하겠다네요. 김 상사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나이엔 겁이 없지. 강진혁이 복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죠. 김 상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위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표창인이 뭐니 하던데. 강진혁이 짧게 대답했어요. 사양했어요. 김 상사가 강진혁을 돌아봤어요. 왜요? 강진혁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말했어요. 받을 게 따로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김 상사가 더 묻지 않았어요. 상사님은요? 김 상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행정실 결산이 밀려 있거든요. 강진혁이 김 상사를 바라봤어요. 손을 내밀었죠. 김 상사가 강진혁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잘 가요, 대위님. 강진혁이 악수를 마치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상사님. 국방부 검찰단 사무실이었어요. 강진혁이 정복을 벗고 사물함에 걸었어요. 낡은 청바지에 회색 맨투맨을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서자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강진혁이 봉투를 집어들어 안을 꺼냈죠. A사 용지 한 장이었어요. 맨 위에 부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이었죠. 그 아래로 암행수사 목적과 기간, 위장 신분이 적혀 있었어요. 강진혁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겨드랑이에 끼웠어요. 사물함 문을 닫으며 거울을 한 번 더 봤죠. 안경을 고쳐 올렸어요. 안경테 모서리 렌즈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강진혁이 사무실을 나섰어요. 버스에서 내린 강진혁이 낯선 부대 위병소 앞에 섰어요. 군장 끈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전투모가 귀 위로 삐딱하게 올라가 있었죠. 위병이 차단기 앞에서 강진혁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신병이에요. 강진혁이 눈을 껌뻑이며 대답했어요. 예, 오늘 자대 배치 받았습니다. 위병이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이름이요. 강진혁이 입을 열었어요. 육군이 이병강. 강진혁입니다. 위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단기를 올렸어요. 강진혁이 위병소를 통과했어요. 군장을 어깨에 걸친 채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멀어졌어요. 차단기가 다시 내려왔죠. 강진혁은 훈장도 박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낡은 군장을 메고 삐딱한 전투모를 쓰고 새로운 위병소 앞에 섰죠. 누군가 부당하게 짓밟히고 있는 곳이라면 강진혁은 어디든 그곳에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억울함을 사귀는 병사 옆에 고문관 소리를 들으며 첫날 밤을 버티는 신병 곁에 우리 주변에도 강진혁 같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버티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의를 쌓아 올리는 사람이요. 사이다 같은 결말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의 달인의 채널의 모든 영상은 AI 보조도구를 통해 제작된 창작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 단체의 명칭, 지리적 배경은 모두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장치임을 명시하며 유튜브 정책에 따른 AI 생성물 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